자, 요즘 그 SNS나 이 페이스북 같은데 광고를 보시면은 그 리스나 장기 렌트 광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가격이 과연 그렇게 쌀까요? 예,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 렌트카 회사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충 따져봐도 차값도 안 나오는데 그 렌트카 회사는 차를 얼마나 싸게 갖고 오길래 그 가격에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업사원들이 챙겨가는 마진 그 정도 수준, 뭐 조금 그 이상? 한 그 정도로 싸게 가져오는 그 정도지, 렌트카 회사도 남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자,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200만 원이든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낚시질 광고 같은 거에 한번 전화해 보시거나 문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선납금이 30%, 뭐 키로수는 10,000km 제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이걸 따져보면은 결코 싸지 않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하느냐? 사업자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업자분들은 이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 42%인가 43%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 일반 사업자들이 보통 20%대에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일반 차를 타지 않고 일부러 리스나 렌트카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렌트나 리스 회사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나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주고 타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타는데 왜 그걸 타냐? 세금에서 500만원, 600만원 세이브를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이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손해예요. 근데 광고를 하도 막 되게 정말 혹하게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 가격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막상 견적을 뽑아보면은 그 견적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쌀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렌트카 보험이 비쌀까요? 아니면 평균적인 일반 사람의 보험이 비쌀까요? 렌트카 보험이 훨씬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 자체에서 경쟁이 안 돼요. 웬만한 일반 사람들하고.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고 보험 경력이 짧아서 보험료가 비싼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렌트카 보험이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가 결코 쌀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광고를 보고 싸다고 인식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지 마시라고. 비쌉니다.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기가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에 물어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그 낮으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세무회계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광고를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가격에 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절대로 리스나 장기 렌트는, 특히 직장인, 일반인들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사셔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내가 사고가 많아서 진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셔도 돼요. 내가 뭐 보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는 내가 4대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 뭐 재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 차 한 대를 더 갖고 있으면은 이제 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그 의료보험 요게 한 3만원, 4만원 정도를 더 내거든요. 그럼 1년이면 그것도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셨을 때 내가 하여튼 렌트카에는 다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더 준다라는 거는 알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발 이런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광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막상 그 우리 광고를 보고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전화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낚였구나.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리스나 장기 렌트 이런 교육을 해드리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견적 갖고 싸우지 마라. 견적이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KB캐피탈이나 뭐 현대캐피탈 또는 롯데렌트카 이런데 차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저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아는 지인분이 견적을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그거 좀 싸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한 5,000원 정도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견적을 뽑아왔는데 50만 원짜리 견적을 뽑아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한 5,000원 만 원 싸게 해서 49만 5천 원이나 49만 원에 견적을 뽑아줬어요. 그럼 그 소비자가 여기가 5,000원 싸네? 여기가 만 원 싸네? 계약해야지 하고 계약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또 그분은 그 49만 5천 원, 49만 원 그 견적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48만 원짜리는 없나? 라고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할 건가요? 분명히 그렇게 할걸요? 그러면은 영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 소비자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캐피탈사나 뭐 KB캐피탈, 뭐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캐피탈, 롯데렌트카 뭐 이런 데에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주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누구는 뭐 더 많이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약간의 그 영업사원 수수료 조정은 사실 있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견적 갖고만 얘기를 해요. 견적 갖고 싸게 이런 영업을 하시는데 저는 리스나 이 장기 렌트에 기본적인 거를 알고 팔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분들한테 자, 뭐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영업을 할 것 같아요. 차를 팔기 이전에 종합소득세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가 몇 % 구간대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영업을 해봐서 아는데 10에 9은 사장님들도 몰라요. 그거 회계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한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회계 사무실 어디냐고 거기 전화번호 달라고 주어서 거기 회계 사무실 전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종합소득세율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나와요. 그러면은 자, 이 장기 렌트카를 썼을 때 이 구간이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뭐 이 구간 차이가 많으신 분들은 세금 감면받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그 렌트비를 줬을 때 1년이면 600 아닙니까? 내가 600을 주지만 뭐 감면을 600 중에 한 300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차를 계약해서 이렇게 타셨을 때 1년에 내시는 돈이 600만 원이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뭐 26% 구간에 있는데 비용 처리를 떨으셨을 때 26% 구간에서 뭐 10몇 %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실 거를 얼마를 내셔서 세금으로 감면받은 비용이 300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년에 300 주고 타신 거다. 이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차를 사시는 것보다 리스나 장기 렌트로 타신 게 훨씬 유리하다. 오히려 이런 기초적인 거를 설명해서 파는 사람 진짜 잘 못 봤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물어보죠. 대부분 장기 렌트 리스를 왜 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거 뭐 그냥 소득 감면 받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해요.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그 종합소득세율을 놓고 이 일반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요거는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말 좀 세게 해도 될까요? 그런 싸구려 광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해서 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얼마의 그 이득을 주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내가 차라리
받을 거 받자. 제가 이런 말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0P부터 14P까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억짜리 벤치면요, 내가 수수료를 안 가져갈 수도 있지만 14P를 때리면은 제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1,400만 원도 나와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돈도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 이 정보화 시대가 너무, 이 소비자들도 이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지금은 뭐 10P 때리면 사기꾼 소리 듣고요. 평균적으로 3P 정도 넣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차가 제네시스 정도, 그랜저 제네시스 요런 게 가장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3천만 원짜리 그랜저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3P면 우리 90만 원 남습니다. 90만 원 남으면은 우리가 상담하러 가는데 기름값 떼야죠, 밥값 해야죠, 왔다 갔다 우리가 한 번만 만납니까? 그리고 뭐 서비스 해줘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빼면요, 우리도 한 40만 원, 50만 원 남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는 소비자분들도 물론 싸게 사고 싶겠지만, 그분들도 뭐 0P로 해달라? 이 얘기는 직장 다니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이 얘기랑 똑같아요.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월급 받지 말고 일하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가 최소한 한 3P에서 4P 정도는 가져가는 이런 영업사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